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람 없다. 역시 어떤 분이 한 말을 인용해놨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지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두 번을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권 주자들, 당원들 성에 안 찬다. 이건 혹평입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 많게는 한 10명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보면 당원들 성에 안 찬다. 사람 없다는 소리군요, 여기가. 이게 바로. 자, 좀 더 보죠. 굳이 지금 이 기사가 앞에요.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 당원들 성에 안 찬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쓴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최근 두 번 만났다를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보면은 성에 안 찬다라고 얘기했는데 향후의 당대표는 이런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지난 3일인데 대구에서 한 행사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건을 들었는데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수도권에서 대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어떤 경쟁할 때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수도권 출신이어야 된다.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져오는 의회야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일단 수도권 대처가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MZ세대의 인기 있는 대표여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한테 뭔가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청년 세대한테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인기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여기 좀 더 보죠.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영상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영상은 없고요. 일단 이 글자로 된 것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행사에서 지난 3일 행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다.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내 눈에도 안 보입니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등등등등 얘기를 꺼내면서 안 보입니다. 사람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름이 언급된 이분들.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 주자 중에서 당대표를 뽑을지 아니면 좀 늦더라도 위로 갑니다. 새로 사람을 찾아야 할지 이런 문제 정리가 안 됐다.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럼? 마음 같아서는 3월에 뽑고 싶은데 사람 없다. 사람 찾을 때까지 기다려서 5월에 뽑자, 6월에 뽑자. 이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요거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송석준 의원님 일단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3월에 해야 된다 아니면 5월, 6월 뒤로 미뤄야 된다 얘기 있거든요. 송석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전당대회는 언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전당대 시기는 가급적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급적 빨리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금 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빨리 예. 한다는 거는 3월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거의 그게 마지노선이 될 수 있겠죠. 예, 저는 지금 여기 후보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여러 평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 거론되는 여러 후보들 한 분 한 분들 보면은 아직은 이게 이제 좀 뭔가 열기가 아직 이제 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 국민들에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기 이제 소개가 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이 이제 한번 관심 갖고 들여다 보면 지금 우리 야당에서 당대표 리스크 때문에 저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우리 당에는 많은 후보들이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자기의 어떤 장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멋진 이런 레이스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지난 해 우리 당대표 금년 초였죠. 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그렇죠. 당대표 후보들은 예. 우리 당에 현재 부각된 분들도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흥행이 되는 멋진 전당대회를 거친 경선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송석준 기대해 의원께서는 보시면, 그러니까 유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성에 안 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예, 일단 이분들이 아직 뭐 자기를 제대로 부각시킬 그런 장이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보여줄 기회도 없었다 지금. 그럼요. 예, 뭐 또 이분들 외에도 또 숨어 있는 또 잠재 주자들도 있고요. 예. 저는 아주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기대와 예. 뭔가를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전당대회가 전 될 거라 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전당대회는 가능 빨리 해야 된다. 근데 3월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 이분 가운데 괜찮은 분들 많이 있어서 이분들끼리 경쟁하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데 성에 안 찬다라고 인용했지만 본인 생각 같고요. 그리고 뒷육에 굳이 좀 늦더라도 새 사람을 찾자. 여기에 방점을 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요. 자, 그럼 요거 상황이요. 최영철 편집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에 안 찬다. 사람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혹시 누구를 생각하고 한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사람적 인적 특성을 보면 예.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죠. 만나 보면 뭐 항상 불경기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게 꼬아서 쓰리 쿠션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예. 저렇게 직설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더구나 기자들 앞에서 예. 질문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자들 앞에서 이거 했다는 대구 것은 지역의 언론인 모임 행사거든요. 예, 뭐 아시아 포럼이라고 있는데 예. 저기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결과 당내에 아주 유력한 목소리를 담아서 자신이 대표로 얘기한 것이 그러면 아닌가. 최규 편집위원님 지금 뭐 애둘러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두 번 만난 주호영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으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아무리 뭐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예.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뭐 겉으로 말씀하셔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뭐 이른바 말하는 윤심을 뭐 파악하려는 그 시도가 많죠. 그러니까 예. 그 시도를 하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취합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굉장히 자신감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한 뭐 아주 유력한 주력의 목소리를 자기가 간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력 그러시는데 누굽니까 그럼 그 주력을 누구로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 대통령께서 뭐 직접 당무에 관여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뭐 마음을 전달하시는 뭐 이심전심 수법은 있으니 그런 예. 기법은 있으니 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조금 간파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후보들 중에는 예. 내년 전당대회를 치러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내후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만한 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뭐 직설적으로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거든요. 소개해드리죠. 윤 대통령 김기현 원내대표와 독대 만참 관주에서 3시간 전당대회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독대. 그럼 이 자리 굉장히 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를. 그럼 대통령도 속 깊은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선 기사가 나온 거죠. 앞선 기사 다시 불러오죠. 이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두 번 만났다. 앞서서는 지도부 전체 만난 데가 있었고요. 그런데 성이 안 찬다. 그리고 최영철 편집위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래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무슨 얘기해도 다 애둘러서 알듯 말듯 얘기하는 게 보통 성향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구나 조건 2개를 걸죠. 수도권 그리고 MZ세대의 인기. 윤경호 의원님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저는 이 기사가 눈에 왜 들어올까? 저게 예. 윤 대통령의 생각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만드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사가 눈에 쏙 그래서 기사가 되는 거다 지금. 그래서 기사가 예. 되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애들러서 표현하는 말투다 뭐 이런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예. 최근에 윤 대통령이 저렇게 친윤계 핵심 4인방 먼저 불러서 부부동반 예. 한남동 관저에 불렀다.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전 또 따로 원내대표 불렀다. 주호영 뭐 원내대표도 2번이나 만났다. 이런 얘기는 결국 본인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이겠죠. 예. 저는 해석을 하자면 국민의힘이 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 더 미루는 것까지도 고려를 할까? 윤 대통령이 아직 적절한 자기의 대리인 역할을 할 당대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 이분 괜찮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 아직 못 찾았다 지금.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치판에서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도 못하게 하고 그게 걸리면 드러나면 탄핵 사유로까지 만들어 놨지만 사실 그 이중구조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의 존재로 어떻게 보면 총선도 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평가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요.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총선에서 그러면 당대표를 누구를 내세웠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만회가 될까? 아니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치솟고 있는데 총선에 누구를 갖다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 이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결국 저는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이제 갓 지났습니다만 중간에 딱 치러지는 이 총선은 예. 2024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그렇다면 당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윤 대통령과 뜻이 가장 맞는 사람, 흔히 말하는 친윤계의 예. 핵심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대통령이 못 낸 거다 지금. 못 내린 거다. 정말 성에 안 찬다라는 저 표현은 주체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라는 걸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걸 예. 애둘러서 말한 게 아닐까. 그런 관련해서 최근에 친윤계라고 예. 자임하는 분들이 민들레라는 무슨 모임 하려다가 이름을 주춤했죠. 바꿨어요. 예. 주춤하고 이제 국민공감 예. 출범식 한다면서요. 예. 이제는 안팎의 여러 가지 견제 또는 비판의 목소리 상관 안 하겠다. 친윤계라고 확실하게 내놓고 이제 뭔가 세력화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뭔가 의견이 모아지는 그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좋다라는 의견이 나올 그 시점 그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한다. 이거 맞는 사람 누군지 찾아보세요라고 또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면. 예, 박정 의원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저 수도권에서 대처가 돼야 되고 MZ 세대에 예.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예. 거기에 당원 자격이 안 돼서 누굽니까? 이준석이죠. 아, 근데 딱 맞는 당원에서 지금 저기 1년 6개월 정지 상태잖아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럼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해서 다른 분들 성의 한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다른 분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여론조사하면은 유승민 의원하고 또 어떤 분이 예. 계속적으로 1-2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방점을 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났다 이거는 달래기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래기요? 달래기용. 계속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는 파트너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도권이나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대표가 와야 되니까 당신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 하면서의 만난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 방점을 둔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들 만나면 질문 많이 받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 나오지 않을까요? 성에 안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입니까? 최근에 만나셨잖아요. 이 질문 하나. 두 번째 질문요. 조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수도권과 MZ세대. 누구를 떠올리시고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혹시 내각에 계신 분이요? 이 질문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요. 뭔가 물밑에서 또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죠? 지금요? 위에서는 안 보이지만요.